여기 볼까요? 자, 유동자산이 끝이 났고 이제 비유동자산 들어가는데 요 순서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여기 순서입니다. 여기 순서인데 우리 책에 보니까 110페이지에 유형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투자자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죠. 126페이지에 투자자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나와요. 출제가 안 됩니다. 이 목적이 투자 목적입니다. 목적이 투자인데 투자 목적이다. 거기 보면 첫 번째 투자 부동산 있죠. 그 예제 보세요. 예제 밑줄 보세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밑줄. 그리고 비업무용 밑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비업무용. 자, 여기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지, 건물 있죠? 그거는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나 건물은 여기.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업무용. 얘들은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용, 영업용, 토지, 건물, 유형자산. 자, 여기에 있는 투자 목적, 사용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업무용, 영업용은 사용할 목적의 토지, 건물. 우리 기초 때 배웠던 토지, 건물 있죠?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사용할 목적이 아니야.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투자 목적인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다? 차변에 뭐라 되어 있죠?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투자 부동산. 회계 2급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장기 투자 목적, 비업무용 토지라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밑줄만 꺼놓으세요. 만기 보유 정권, 매도 가능 정권. 우리는 단기 매매 정권만 놓습니다. 출제가. 예. 단기 매매 정권 말고 그 위에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1년 이상 되는 것들. 만기 보유 정권, 매도 가능 정권.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은 끝을 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오늘은 110페이지 이래 가지고 유형자산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용, 영업용, 맞죠? 사용할 목적. 자, 먼저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토지 있죠? 110페이지 보세요. 토지 예제 보세요. 가운데 예제 있죠? 필수 예제. 대한부동산에서 공장 신축에 사용할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용할 토지, 사용할 토지래. 사용할 토지입니다. 500만 원에 구입하고 그럼 차변의 토지가 되죠. 이제 토지 정지 비용 돼. 정지 비용이 뭐냐면 땅을 사는데 울퉁불퉁해. 근데 이걸 울퉁불퉁하면 사용 못 하죠. 이거 편편하게 다지는 거죠. 편편하게 다지는 거. 그걸 우리가 정지 비용이랍니다. 그거 취득원가 포함합니다. 자, 거기 보면 취득세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우리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걸 구분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그럼 취득세 냅니다. 그럼 자동차 사자마자 뭐 해야 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하죠. 그때 등록세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득할 때 발생했죠. 취득할 때 발생했고, 이거는 뭐야? 재산세는 내가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 내죠. 그죠? 그게 재산세입니다. 일종의 보유세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 냅니다. 자동차세. 이건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얘들은 세금과 공과 잡고, 이건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얘들은 세금과 공과. 계정 잡고, 얘는 뭐다? 취득원가 포함. 얘는 토지, 건물, 차량 방구, 취득원가 포함합니다. 거기 보세요. 자, 토지 500만 원에 구입하고 정지 비용, 정지 포함한 데 있죠? 그 취득세 포함해 있어. 취득세도 포함입니다. 그럼 얼마? 525만 원. 차변의 토지 525만 원, 대변의 현금 525만 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밑에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도 예제 봅니다.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한부동산으로부터 건물 5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취득세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 공인중개수수료 포함. 공인중개수수료. 요것도 포함합니다. 취득원가 포함. 그래서 차변의 건물 520만 원 되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520만 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끝 구축물도 있죠. 자, 구축물은 처음 봤죠.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건물과 구축물을 구분을 합니다. 건물과 구축물을 구분하는데, 이건 바깥에서는 건축물이라 부르죠. 건축물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건물과 구축물로 구분을 하는데, 구축물이 뭐냐면은 그 광안대교, 그죠? 그 다리, 그 다음에 KTX 레일 있죠? 궤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 광산에 가면은 갱도 있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정원 설비, 아파트에 가면 정원 있죠? 조경 설비. 그 다음에 뭐 분수대, 그 다음에 지하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전부 다 구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나와 있죠? 상하수도, 터널, 전주, 지하도관, 신호장치, 정원 등을 말한다. 이런 것 애들을 구축물이라 합니다. 그 11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분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대 100만 원 현금 지급했죠? 차변에 뭐 구축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계장치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자, 기계를 취득을 하는데, 자, 기계를 우리 공장, 기계를 주문을 해서 우리 공장까지 가져옵니다. 운반비. 기계는 크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분해해서 가져옵니다. 분해해서 우리 공장에 가져와서 설치를 해주죠. 설치비, 조립비. 그 다음에 중고를 샀어. 그럼 사용하기 전에 뭐 수리해야 되죠. 사용 전 수리비. 자, 이제 완전히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품 만들기 전에 시운전합니다. 시운전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한다. 자, 그래서 그 필수예제 1번에 보면은, 자, 기계 5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설치비 20만 원과 함께 수표 발행 지급했죠. 그럼 차변에 뭐 기계장치 52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520만 원. 이렇게 설치비 지도원가 포함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하고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대변의 답 보세요. 답에 뭐라고 돼 있죠? 약소금을 발행했는데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죠. 지급음이 아니고. 왜 그렇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일 때만 지급음입니다. 우리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음, 지급음 있죠? 요 네 가지는 상품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니잖아. 차변의 기계장치죠? 아닐 때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수금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부도 있고요. 유형자산에 트럭, 화물차, 차량 운반부입니다. 그 다음 비품 있죠? 넘어갑니다. 112페이지에 메뉴에 예제 에어컨 구입 차변에 비품 하면 되고요. 복사기 한 대 구입했답니다. 차변에 비품 잡으면 되죠.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 자, 거기에 건설 중인 자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재고 자산에 대해서 했죠. 재고 자산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재고 자산은 일명 인도주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주의가 뭐냐면은 발송하다 이라면 매출 잡는 거예요. 발송하다 기본이 인도주의입니다. 발송하다 이라면 매출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자야. 건설업자인데, 자 내보고 건물을 지어달래. 내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 기간이 3년이고, 알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대금이 뭐 한 10억이 들어간다. 3년 동안 지어줍니다. 내 돈과 지어주고 나중에 이 건물 인도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회사 부도나고 없어졌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건설업자들은 인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인도주의가 뭐냐? 아니고 뭘로 하느냐? 일명 진행주의 또는 현금주의. 뭘 받느냐?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현금으로 바로 우리가 새로 지을 때, 신축 아파트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공사 중도금 주죠. 중도금. 진행주의. 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사가 찾아와서 본사 사옥을 지어달래. 공사 기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10개월이야. 금액은 10억, 한 층에 1억. 그럼 조건을 딱 겁니다. 야, 한 층 올라갈 때마다 1억씩 줄래? 한 달 지날 때마다 1억씩 줄래? 중도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9개월이 지났어. 그럼 내 9개월이 지났어. 또는 9층이 올라간 거야. 그럼 내 9억씩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층만 올리면 끝나. 한 달만 지나면 끝나. 그런데 이 회사 부도난 거야. 사실은 나 돈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9억이면 거진. 만약에 한 층 값 오늘 돈 안 줘? 그럼 이거 우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유치권 행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유치권 행사? 건물 안 넘깁니다. 내가 팔아가지고 나머지 1억 회수하고 나머지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팔리면 다행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단 말이야. 우리 본사 사업을 짓고 싶은데 10개월 걸린대. 공사 대금은 10억이래. 그러면서 조건을 건다. 한 층 올라갈 때마다 1억 줄래? 한 달 지날 때마다 1억 줄래? 선택해래. 근데 한 달 지날 때마다 1억 줄게. 1억을 줍니다. 대변의 현금. 현금 1억. 차변에 이거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이게 바로 뭐냐? 중도금, 기승고, 도급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도금, 기승고, 도급금. 그래가지고 우리 책대로 할까? 100만 원 돼 있죠. 책대로 100만 원 돼 있죠. 그래도 완공되었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면은 얘를 없애고 그동안에 지급했던 게 총 얼마다? 800만 원이라죠. 이렇게 없애는 거. 없애고 뭘로 잡느냐? 건물로 잡아줍니다. 건물 800만 원. 완공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그 자리에 건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건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책이 뭐라 돼 있죠? 취득세가 50만 원 있죠? 현금 50. 취득세 어떻게 했어요? 포함하는 거죠. 그 건설 중인 자산이 뭔가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뭐다? 중도금 지급했을 때 건설 중인 자산. 근데 완공되면 어떻게 한다? 없앱니다. 여기 바로 건설 중인 자산. 자, 요렇게 해서 종류는 살펴봤습니다. 앞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방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까지 유형자산 종류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유형자산은 뭐라고요? 사용할 목적입니다. 알죠? 업무용, 영업용,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들, 그걸 우리는 유형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2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있죠? 그 감가상각 동그라미 치고 별을 딱 때려주세요. 중요한. 자,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야. 야, 내 이 자동차 1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깨끗한데 친구니까 900에 팔게. 이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죠? 10년 전에 1000만 원 샀는데 지금 900에 팔게. 얘는 뭘 계산하지 않느냐?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야, 내가 1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을 받게. 이러면 되죠.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1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100만 원에 판다는 것은 10년 동안 9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계산을 한 거야.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의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에요. 자,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자, 그런데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만 원이 10년 뒤에 100만 원 되는 거야. 그럼 10년 동안에 얼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9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네. 그죠? 그럼 나누기 10년이라면 1년에 얼마씩? 90만 원이죠. 1년에 9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년에 9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다. 자, 이거를 분개합니다. 자, 분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법과
간접법. 안 나와 있네. 책이 안 나와 있네요. 예, 직접법과 간접법 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직접법은 대변에 직접 뺍니다. 차량 문방구. 간접법은 대변에 직접 안 빼고 감가, 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주죠.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간접법으로만 써야 됩니다. 직접법은 이론상 존재합니다. 무조건 간접법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야. 판관비. 그럼 그 대손상각비 있죠? 대손상각비와 똑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얘도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명 평가계정. 일명 평가계정이다 라고